실제로 87년 이후에 많은 80년대 운동의 그런 급진적인 이론을 가졌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과정을 적어도 그 뒤에 이제 공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또 과거에 내가 가졌던 생각 가운데 뭐를 내가 못 봤는지,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의 위험을 내가 왜 못 봤는지,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론이 아니었다는 것을 왜 그때 인식을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그런 어떤 반성적 고백과 또 자기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를 쭉 설명을 해왔죠.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금 산호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좀 뭉뚱그려 갖고 대부분의 지금 진보 좌파에 계신 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두리뭉술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걸 보입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뭐 그 당시에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게 뭐 그리 큰 죄가 되냐. 뭐 그리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랑할 일은 결코 아니죠. 조국석도 얘기했지만. 근데 문제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나는 한때 사회주의 이론에 심취되어 있었다. 그리고 산호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 운동권에서도 가장 급진좌파입니다. 막스 레닌주의의 정통 이론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레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닌주의자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 질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건 자유민주 질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공산주의로 가자라고 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한때 그런 이론을 신봉하거나 그 이론을 지지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러면 본인이 어떤 생각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는데 그 뒤에 자식신이 어떤 식으로 사상을 바꿨다.
그리고 그 사상을 바꾸는 데에는 과거에 그런 이론이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꿨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표명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그건 뭐다?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뭐 마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권에 마치 최고의 어떤 수호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과거에 신봉했던 산업행의 이론이라는 건 그 인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전체주의 이론이었고, 그 궁극적인 그 인류의 해방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레닌의 이론을 신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유민주적 질서하고 화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은 그때 생각을 지금 완전히 버렸는데 지금 생각은 뭐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걸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국민들의 검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국민들에 대한 공복의 가장 충실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지금 뭐고, 자신의 생각이 과거와 지금 뭐가 달라졌고, 앞으로 자신은 뭘 지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맞지, 과거에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이 공격을 하는 건 이 공안적 관점이고 색깔 공세고 이런 식으로 두리뭉술 또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이 저는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분명하게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지사랑의 정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 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가 승승장구하며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며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의 선군 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애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온 사회를 하나의 동지애의 세계로 만들고 혁명적 동지애로 뭉친 단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래도 동지의 사랑을 가장 사랑한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길에 들어선 1995년 1월 1일 다박솔 초소 현지 지도를 마친 새해 첫밤 일꾼들과 함께 동지의 노래를 불렀고 96년 새해 첫 아침에도 비장한 마음으로 동지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길게 있는데 줄여서 끝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렇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다. 1910년 7월 달에 쓴 글인데 누구 글일 것 같습니까? 북한서 쓴 글 같지요? 지금 정부의 비서실장,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이 쓴 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감옥도 살았는데 1974년, 75년 그때 우리 운동권은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는 운동권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도 많이 하시고 안보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데 민주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켜야 되지 독재는 안 된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매도 맞고 징역도 살았지요. 저는 지금 또 날씨가 굳으면 뼈가 아픕니다. 그때 고문받은 후유증이 잘 안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곰슬개도 먹어보고 뭐 해도 잘 안 돼요. 70년대에 민주화 운동하던 운동권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운동권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틀어졌느냐 하면은 우리 1980년 전두환 군부혁명이 문제예요. 군부혁명 아니죠. 군부 쿠데타가. 전두환 노태우 이 흐름이 망쳤어요.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죽은 후에 민주정부로 바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민주진영에서 뭘 잘못했냐 하면 김영삼, 김대중이 갈라졌어요. 그때 뭉쳤어야 돼. 나이 순서로 한 번씩 한다든지 뭐 투표를 해보고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총알에 죽고 자리가 비니까 다 자기가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이 갈라지면서 우리나라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민주주의 위해서 감옥 살고 매 맞고 했던 사람들은 탄식하는 거예요. 둘이 뭉치면 되는데 이거 갈라지니 어떡하냐. 그 틈새로 전두환이 들어섰지요. 나는 그 뒤로 김영삼 장모를 안 그러고 김대중 선생이라 안 그래요.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아까 읽어봤듯이 그런 글을 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다는 거는 이건 참 생각해야 될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권 70년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누구를 앉추나 봤더니 임종석 군을 앉추었는데 나는 임종석 군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 비서실장 취임할 때 한마디 해야 된다. 나는 대학생 젊은 시절에는 주체사상도 한때는 따르고 김일성 소장님도 높이고 했지만은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취임했지요. 나는 그런 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